부산에서 차와 나환을 생각한다라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장내 계신 분들은 행사장에 오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에서 차와 나환을 생각한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9회 부산국제차 어울림 문화제에 이렇게 차뿐만이 아니고 도자기로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요 포럼은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숨은 노력과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차와 도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차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시면 정말로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아주실 안태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태호입니다. 오늘 그 부산차문화진흥회에서 저희들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부산 차문화진흥회 임미자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차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산 차에 조그만한 기여를 했다면 부산 시내에서 마침 잘 아는 지인이 강목동에서 오래된 찻집을 하는 사람, 저도 한 10년 동안 소화방이라는 찻집에서 찻집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차문화진흥은 부산을 빼고는 이 시작부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후반부터 그 차문화가 슬슬 부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과 건당 선생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부산서부터 차 강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로서 여기서 바라보는데, 그 당시에 물론 그 건당 선생님이나 고혜경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거기 30대 아주 청춘이었던 우리 강수기 선생님이나 김대신 선생님, 특히 남자분들이 열심히 차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대구 쪽으로 번지고, 대구 쪽에서 김욱형이나 이런 분들이 쭉 하다가 결국 모든 게 서울에 가서 꽃을 키우고, 서울이 뭐 경제에 좋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당연히 한국 차문화의 진흥은 부산이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제가 그렇게 시내에서 찻집을 운영하다가 우연히 농두산공원에 운동하러 올라가다가 부산요라는 안내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불과 1998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 사실을 품고 있는 이 도자기 문화가 부산에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가? 차를 하는 사람들이 도자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요에 대해 생각을 쭉 하고 공부를 좀 해오다가 마침 부산에 부산 초량외관 연구회라는 사람법인 단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요 자리는 그 당시에 초량외관 안에 있었어요. 용산공원도 외관 안에 있었거든요. 부산요를 발견하고 혹시 초량외관 연구에서 이걸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4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 11월 19일 날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창립대회를 하고 잠깐 부산요에 대해서 그동안 과정을 소개하자면은 2019년 18년부터 포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까지 한 9회에 걸쳐서 포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요 시대에 그 도자기들은 이쪽 그 양산이나 낙동강 하류 쪽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낙동강 하류의 도열지를 찾아서 도자 탐방을 도열지 탐방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판도 수확했고요. 그럼 진덕에 부산요가 자리 잡고 있는 노야의 호텔 뒤쪽 지금의 위치로 보면 이타선은 가격대 그 언덕배기에 가마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영 선생님이 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가마터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동향이나 지리적 요소를 보고 찾아오고 작년에 그쪽을 찾아서 지표조사해서 그 당시에 파편들 한 20점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이 자료들을 지금 현재 부산요의 가장 최고의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 동경대학의 가타야마 마비상이 그걸 보러 왔어요. 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논문을 쓸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부산요 포럼이 했던 약간 양력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인들이 도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차 문화들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차를 행하는 양식이나 차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동양삼국이 다 똑같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문화 흐름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도자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일본에게 가장 저희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워서 좀 시스템을 약으로 죽일 수 있는 게 도자기입니다. 도자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은 도자기의 나라.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일본 자주 가겠지만 일본 온 열도가 도자기 나라예요. 5월 연휴 때 보면은 다 도자기 축제 지역마다 지역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이 조선의 찾자, 조선 도자기라고 최고지. 본인들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문화들은 다 중국을 거쳐서 당을 거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자기만은 조선에서 왔다.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인정도 하고 지금도 한국 도자기에 대한 그리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오늘 발표하신 이 장기덕 선생님의 지인이시라 하는데 스시마의 아주 다케스에라고 아주 유명한 일본 탑 클래스 도예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 봐서 놀란 게 이 사람 보통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 애들 불가기 너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현대 작품에도 그 조선 시대의 그 느낌이 그대로 미어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금 그분은 뭐 일본의 최고다 지금 대마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본 분들의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도자기에 하나 가능한 이 조선에 대한 동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진즉 우리는 또 우리 차인들은 왜 이 도자기 문화를 발전 안 시키는가에 대한 불만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북아에 여행을 가다 보면 아직도 우리 고급 식당에 가면 식기들 모양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중국, 베트남 가면 다 자기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도 멜론이 나와요. 그리고 음식만 잘 만들면 담는 그릇을 더군다나 조선의 도자기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선의 도자기 담는 그릇을 우리 그릇 써준다면 더 그 음식이 빛날리라고 봅니다. 박수하고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하신 분은 우리 그 부산요 포럼을 제가 뭐 1998년 이 정도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보다도 한 20년 전에 80년 초에 이미 그 동강도 로얄 호텔 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부산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해를 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만 도예가이시기도 합니다. 첫 번 조국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국영 선생님 지금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물금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산요에서 조선 사기장의 역할과 일본 도공에 관한 이야기들도 책으로 내셨고요. 부산의 강복동의 그 발굴 현장에서 지금 노래할 호텔 자리가 그 전에 그 병원 자리였죠. 병원 자리인데 그때 발굴 현장에서 그 동아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파편들을 모아 한 200점 모아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그 당시에 그 예술 활동을 하시던 돌아가신 작가하신 분인데 미술 활동을 하시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특히 그 당시에 그냥 파편을 늘어져 있는 파편을 수집해서 간직하고 계시다가 조국영 선생님한테 줬던 게 지금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양산으로 이 행정구역이 되죠. 법끼리 도자기도 처음에 유적지 발굴 조사를 조국영 선생님과 정양모 선생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인착을 해서 그걸 폐쇄하려고 하는 것도 막고, 그래서 사적지로 만들게 된 것도 조국영 선생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계시기 때문에 양산 신문에 부산 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동안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한균 선생님이 그걸 맡아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업적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요 공무원에 계십니다. 조경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배포한 자료를 보시고 선생님의 그 강의에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국영입니다. 저는 조국영입니다. 저는 부산을 만들어서 80년대 초반에 아마 그게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다음 어떤 선거가 그렇게 일본으로부터만 연구가 됐고 우리는 연구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한 30, 40년을 요구를
앞에 우리 포럼에서 몇 개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요에서 나오는 그 첫자는 어본다원입니다. 어본이라는 것은 본을 가져왔다는 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기 위해서 본을 가져왔습니다. 그 본은 뭐냐면 수본이 있고, 수본은 써서 그림을 작도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지본, 그 다음에 토본, 토형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 깎아서 본이죠. 그러한 상황에 찻잔은 본을 가져와가지고 왜 그럼 가져왔느냐, 이 고려다완이 탄생하고 연후에 일본의 당에서는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인기유행하는 위해서 공급이 아니죠. 수요 이제 교훈이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수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간의 공백기가 많았죠. 그 공백기를 넘었으면서 1609년에 우리가 약조에 의해서 이제 국교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국교 회복 이후에 바로 1610년에 김해다완이라는 보통 칭하는 또 모형과 이 본을 가지고 만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김해도공인데 맡긴 게 그게 최초의 어본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어본의 시작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국내사들이 호란이 두 번 일어났고 이화란이 일어나고 나는 부터 국교가 국교가 아니고 국내가 혼란하니까 요구가 와도 못 들어주는 거죠. 그 사이에 약간의 그 사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있었고, 정식으로 부산교가 생긴 것은 1639년에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요가 생기자 요를 바깥에서 두목포 시대입니다. 두목포 외관술 지금 고관이죠. 두목포 시대를 가지고 하되 뭐라면 그게 어떠냐면 외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정강 바깥에 있었어요. 그건 저는 어떠냐면 그걸 하기는 두목포 외요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목포 외부에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뭐 기록에 의하면 전부 다 뭐 바깥에서 장난질 못 만들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에 넣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외관이 좁은데, 근데 외관이 좁은데 안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고관으로 옮겨오기까지 1678년도까지를 저는 설정을 두목포요 시대랍니다. 앞에는 두목포 외요, 그 다음에 두목포요. 그러면 고관으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1718년까지 이게 점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1678년에서 1718년까지 점수가 옵니다. 18년까지는 그거를 우리 저는 초량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아니라 초량요 시기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물자가 도금을 공급하고 물자를 무료로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도 이 어본자기를 자기나자자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우리 도금이 우리 물자에 우리 원료를 했으니까요. 단지 자기들은 어떠냐면 우리 사기자기인데 임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 분류가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 시적인 분류 이후에 문헌에서는 우리가 제가 어떠냐면 일본의 문헌들 전체를 다 저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해기와 명물기에서는
1668년도에 선수룡실 금택 다배기의 이 다완의 출연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판사다원, 어본 다완의 출연이죠. 어본이라는 게 그냥 아까 꺼내서 왔으니까 이거는 한정되게 다시 명칭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이후에 그냥 판사다원, 우리 판사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산에서 그 부산 이외에 양산 쪽에서 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밀수에 의해서도 가요. 이거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밀수에 의해서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문희경단이 가죠. 일본으로 사실이 여건이 가잖아요. 그때 밀매내도 강매돼요. 여건이 조금 더 우리적인 외교상 우리를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강매를 하는 것은 판사다원이라는 판사이기도 하고 반사 이런 같은 말입니다. 같은데 판사라는 것은 뭐냐면 여권의 높임을 통역관의 높임말인데 이 사람들이 정사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외교적인 행랑 그러니까 무역도 가지고 할때 이거는 밀수품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것은 어본다와이라 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내주기도 하고 그만 가져오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00년도 그러니까 고관의 시대에서는 명칭자가 안 보여요. 1694년에 보면 고금환 제도부 변지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분류된 부산에서 넘어간 다완 중에 분류된 예가 참 많습니다. 한 10몇 정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모전서라 해가지고 그 전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봤다, 본 것을 기록한 거죠. 그 배경기에는 관록이 있는데 이거는 1810년에서 7년까지 했으니까 67년까지의 기록인데 여기서는 입학다원도 나오고 입학통다원도 나오고 차도구장류가 있습니다. 이건 문서들 이제 분류를 제가 했는데 도구장은 도구를 몇분만 이제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수기 도구장부터 하고 그때의 부산역에서 일했던 도공의 우두머리죠. 도공두의 이름을 가지고 했던 다원들이 많이 출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그러니까 이제 다인들에 쓴 일기 속에서 아마 이 명칭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장 빨리 나온 게 1506년에 최초의 우리 고려다완이라는 말이 첫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635년부터 1668년까지 경명기라는 일기, 그러니까 옥림승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막부에서 굉장히 그분도 높은 그 당대의 최고의 다인과 교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역시도 다인으로서 유명했는데 이분이 자조 가본 길스님이 누구시냐면 이정함이라 해가지고 대마도에서 동네와 외교 관계에 문서를 하는 분입니다. 이 문서를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문서 개작 사건이 있어가지고 외교가 끊길 정도까지도 갈 뻔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토의 5군데 사찰 중에 윤번승이라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요 기록에 보면 호도, 다왕 등등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이 짧아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 문헌을 보았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종가문서, 종가문서는 종시라는 것은 대마도 도주지요. 도주의 문서류들이 한 15만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외교와 관계된 점이 한 2만 점 가깝습니다. 그 속에 보면 종가문서에 보면 신도 소물 입판장이라고 있습니다. 신도 소물 입판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해석 그대로 하면 이제 넘어가서 도자기가 넘어가는 재고장부입니다. 재고장부에 보면 전부 다 어떠냐 도공부 이름을 앞에서 나완명을 만듭니다. 지금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렬나완 인재나완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도공부 이름을 따르고 쓴 나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어떻게냐면 1680년도에 신도 소물 입판장에 의해서 명명했던 나완들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밀수품 넘어간 작품까지 다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기록을 요약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밀수했던 흔적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문서로 그러면 오늘 재고장부죠. 재고장부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 후에 또 입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81년도까지니까 옛날 도관 시대에 도자기 연구했던 흔적들이고 그 이후에 어인판장의 기록은 앞에 재고부터 해가지고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도공부라는 우리가 그냥 도공부가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고 감독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어떠냐면 대마도의 가금, 그러니까 차 물건입니다. 건주의 차에 관한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기를 주문받으러 주문이 결국 일본 땅 내에서 올 거 아닙니까? 일본 땅 내에서 올 때 그 주문서를 받으러 가지고 배달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줍니다. 그 사람 총책하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문서를 가지고 여기 외관에 와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서가 있는데 그 주문서 아까 도공부가 주문을 하는데 어조물목이라는 게 있고 제방이 사람들 어자는 임금어자를 쓰는데 조칭을 뜻합니다. 허지 소물 조문유라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는 어떠냐면 주문 문서들이 다 나와요. 문서들이 거기에 원문을 해석해야 되는 근데 오늘 참고해 보시고 대략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주문이 있고 도형이 있고 그러니까 도상을 그려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아까 형을 만들어 와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만들었고 거기 기록이 보면 누구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주문자까지 있고 그 다음 책임자 있고 배달 경위까지 아마 돼 있고 이 다완을 만들 때 치수 색깔까지도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진으로 장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보시고 근데 주로 그때의 다완 연구가 다완이 탄생하고 바로 이름이 안 붙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다인들이가 이렇게 붙이니까 그때 일단은 부산역에서 그때 명명했던 다완은 소옥다완, 인천영다완, 도김의 다완, 그 다음에 영차다완, 백다완, 시색다완, 소진다완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들이 보여요. 독다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안 쓰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 웅천이나 고김에는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다완입니다. 그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옛날 맛이 안 나요. 새롭게 나오죠. 홍천역 중에 위에 바된 거 다 밑에까지 다 싣고 있죠. 그런 것도 못 바뀝니다. 여기 밑에 거울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약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달라요. 김해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해도 아까 1612년도에 다완이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매우 어본 다완의 시초가 됐다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와리고다이나 이런 종류는 이미 김해 명다완이나 이런 것은 이미 고다완으로 임진왜란 이전에도 다완을 넘어갔죠. 건너고 그러니까 김해 다완도 두 종류로 나누면 됩니다. 고김해와 이후김해 이렇게 하고요. 그럼 현대에서는 어떻게 나눴나? 최고 기록 1918년도에 진청수라는 사람 독이라는 여기에 잡지인데 여기에 처음 나눴는데 어본다와는 뭐 양산에 뭐 다른 동네가 아니라 지금 벗긴 바입니다. 그게 했는데 이 기록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요 사항을 그대로 소림 은차나 이런 분들이 다원강기나 이런 데에서는 그대로 꼼꼼하게 써요. 내정 민감 같은 데에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제 부산역을 관심 있게 학술적이고 고고학적으로 또 관심 있게 다뤘던 게 누구냐 하면 전천대교 그리고 부산호 요와 대지요를 쓴 사람입니다. 이분의 연구로 인해서 이 부산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이나 어소환 이런 분류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를 대단하시는데, 근데 좀 오류는 좀 많습니다만, 그건 뒤에 또 1951년도에 만강충성 뭐 이분들이 쭉 여기 기록된 게 1972년에 뭐 소림부사부나 만강 충성 이분들이 나완이라는 잡지에서 분리해놓은 게 많습니다만 그거는 기록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목청상이라는 지금에서 가장 일본 다완계를 학문적으로 완성시킨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어떻게 나누냐면 이 어본다완 부산요에서 생산된 다완은 어떻게 나누냐면 청상이계 장석해주계를 임진왜란 이전으로 보고 어본다완 계열은 주분다완과 어본다완으로 나누는데 어본과 주분이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주분인데 요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어본이라는 거는 부산요에 저는 일본 학계에서는 부산서 나온 건 전부 어본이라 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본은 한정된 숫자의 주문서에서 해요. 그 주문은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결국은 100분의 1 정도가 주문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어떠냐면 아까 도공부 계열에서 너희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다인대 때 헌정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뇌물로도 쓰고 뭐 여러 종류를 합니다. 그랬을 뿐이지 이게 어본다완이 아닌 부산다완이 아니냐? 아니 부산요의 다완이 그런 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부산요의 분류 시대에 아사카와 문다카의 분류는 저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국내에서 번역이 좀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어떠냐면 다완의 명칭을 모색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다완의 명칭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실제 어떠냐면 생선집에 나왔다고 대한 노도야 뭐 이런 식으로 지명에 관련해 가지고 김해, 홍천 그다음에 모양, 형상, 단지들마다 염사라왕 그 다음 도공도 이름 따지고 도공도 이름한테 다왕
도봉두가 한 30몇, 한 20몇 명 되는데 그 이름 다 붙여가지고 나와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일본 학계에서도 이 명칭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부산의 부산조의 우리 사기장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립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또 우리 주체가 어디예요? 그죠? 부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하니까 심지어 어떠냐면 광우고 같은 경우는 무대에 배우의 옷자랑 눈이 닮았다고 광우입니다. 우리가 문학다원을 가고 저들 광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명칭의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줘야 되고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은 하기야기, 하기가 추시 아닙니까? 하기야기, 가라스야기, 그건 단일이죠. 그렇듯이 어떠냐면 아리다야기 다 지명 아닙니까? 지명인데 우리는 왜 부산 다반을 가지고 어머니 된다 해야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을 제가 좀 감히 이제 같이 앞으로 논의하고 해야 될 일이고 이 분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성을 사실은 하고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류를 어떻게 좀 나눴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연계했던 그 다원의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지금 어떠냐면 한 부산 계통에 나오면 50종류가 됩니다. 다원 이름이. 근데 중구난방이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떠냐면 부산다원으로 일단 기정하고 김해 건 김해다원 양산 먹기제에서 판사다원 계열은 그건 양산다원을 해요. 지명하고 아까 내가 지정하자면 주명하는 거 맞겠죠. 그렇게 하고 부산다원을 어원계로 나누고 도봉두 이름으로 했으니까 도봉두계로 나누고 부산고려계로 나누는 거예요. 요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어문계는 어본 입학, 어본 판사, 해어본 요 정도의 요런 쪽을 어문계로 보고 해야죠. 전체 부산다원 전체가 어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봉두계는 도봉두가 중받았지만 그는 소량이 되죠. 그러니까 도봉두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양이. 아까 양으로 치면 거의 80% 대부분이 일본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리고 미술관이나 이런 데 그런 다원들입니다. 그거 도봉두계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온 게 부산다원, 현열다원, 미평대다원, 의춘다원, 인제다원, 희제다원 이런 식에 있는데 요건 도봉두계로 분류하자 이거죠. 아까 세 개로 분류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 외에 아까 그 제형품 있죠. 아까 웅천도 만들다가 하고 김해도 만들다. 이거는 그럼 어쩔 거냐? 이거는 뭐냐면 부산고려계입니다. 후반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고려계를 보고 그럼 부산다원 광흥고나 광흥고가 뒤에 후기 광흥고가 있습니다. 그런 게요. 고려대 그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주고려, 부산귀환, 부산등봉, 부산건축, 부산문화 이 정도를 어떠냐면 결국은 부산다원 안에 부산고려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김해다원 역시도 김해어소관, 김해어소관 중에 흑백이 있습니다. 주민다원, 여수다원, 서항로 이런 거는 그대로 김해다원 하면 되죠. 그 대신 아까 고김해와 김해는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양산다원은 또 복잡해요. 이게 아까 그 밀수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양산다원도 이쪽에 외연을 해야 쪽에 주문도 해갔어요. 갔기 때문에 부산조와 떼내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산은 어떻게 하냐면 판사계 아까 여관의 가져갔다 하는 거죠. 판사계, 고등법계
이다보는 유명한 뭐 부산에 저 양산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신고리기로 나눠가지고 판사계는 판사 나오는 회판사 양산고리 이런 쪽을 하고 일하고계는 항일하고 정조일하고 미아일하고 펜신체 고일하고 천종일하고 뭐 시대 뭐이 정도 그거를 그쪽으로 하고 신고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주문을 어떠냐 새롭게 고려다원을 해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다원만 달라요. 약간의 다른 점이 뭐냐면 부산다원은 일본 노공도가 나와도 약간 코치해가지고 일본스럽게 된데 있고 양산의 건기다원은 어떠냐면 일본 사람들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또 보면 판사다원은 상당히 또 높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떠냐면 이 신고리다원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특성을 세심하게 고쳐야 하고 이것을 고쳐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떠냐면 이 다원의 명칭도 이제 좀 우리화해야 됩니다. 조금 뭐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화해야죠 좀 하고 그래서 다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든 사람의 훌륭한 기능과 작품도 중요하지만 다원의 사용자에서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다원을 만들어놔도 그 사용한 사람들이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원은 사용에 맞는 또 제현을 아주 스틱하고 이러한 것들이 풍겨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면 베들로 뽑기라는 사람이 프랑스 현상이라는 학자인데 보는 자는 보이는 것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용자의 손에 의해서는 그 접근이 맞다. 감사합니다.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이 좁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일부를 나눠주신 색깔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안동 출신이에요. 안동 출신 양반 계열의 선생님 그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놀란 거는 도자기를 직접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헌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헌들 속에서 나타난 글들을 다 추려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도자기 하시는 처음 봤고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름에 한번 방문했는데 물금에 찻잔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여름 찻잔이 마치 그 칙칙한 삼배 같은 느낌의 질감으로 막 속이 시원한 정도로 그렇게 시원한 찻잔을 만들어내셨더라고요. 전시도 제가 한번 뵀습니다만 상당히 실력자고 부산요를 통해서 다른 거 알았어요. 웬만한 도구는 제가 다 아는데 늦게 만난 유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찻잔도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적 미술에 맞게끔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요를 소개하는데 느닷없이 선생님이 문을 갖고 나와서 첫 강의를 하셔가지고 좀 어리둥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하실 선생님은 제가 소개를 해서 부산요 프로 학술이사로 계시면서 근 30년 이상을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철학 쪽인데 양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들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부산요 출본과 함께 만나가지고 선생님 단번에 그 어려운 지금까지 부산요에 관한 연구는 전부 일본 학자들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리는 그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다도에서 찻잔을 쓰니까 좀 일본 도공들한테 좀
좀 맞잡힌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우리 거로 돌려야 돼요. 조경선이 훌륭한 건 뭐냐면 부산호를 우리식으로 바라본다. 왜 일본 사람들이 주문한 것은 일본다운이라고 하느냐, 일단 우리는 재작내석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주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적 미래식으로 개선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동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선생님은 지금 현재 부산여 학술이사이시면서 현재 서울의 유명한 철학 아카데미 상임이사이십니다. 김동기 선생님은 이제 이 부산여를 대충 제가 읽어봤는데 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한중일 그 당시의 세계적 질서와 함께 부산여가 탄생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부산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서 한 6개월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서울시민상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동아시아 사상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 강의를 했는데 이게 집중하기 엄청 힘듭니다. 우리 청중들 보인다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저도 힘들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노력이 좀 필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조금 19분 한 30초 정도 해가지고 네, 저 앞에서 우리 동현 선생님이 부산여에 관한 시대 부분들을 시기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레지메에 한 반 정도 차지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려 했던 것을 좀 비틀어가지고 부산여라고 하는 부산 시민들이 한 100명 정도 알고 있으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20만 명 중에 거의 모른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무슨 도적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부산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문화사적인 등등 해가지고 그러한 주변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과 조선, 우리는 왜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에서 70년, 혹은 또 길게는 한 120년, 그렇게 부산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도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한관계가 이루어졌는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드는 수입에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1602년에 네덜란드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서 중국에 있는 경덕진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를 수입해가지고 유럽에다가 풀어비기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조선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갖고 와고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일본에서 일본 다도계의 최고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와요. 저기에서 쪼개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에 있는 또 이 도자기를 좀 꾸준하는 인간들도 데리고 와요. 20명 정도.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뽑는다. 그래서 부산, 김해라든지 혹은 양산이라든지 등등에서 이 조선 사기장들을 모시고 또 그래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든다. 이거는 17세기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회개한 짓이다. 여러분
아주 기이한 짓이다. 근데 생뚱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중세적이지 않은 저그런 생산 시스템을 부산용에서 가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근대적 시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중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상하적인 예를 들면 지주가 있고 천왕궁이 있고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게 뭐 도자기든 뭐든 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본에서 온 차선생 그 다음에 도자기 만들 줄 아는 거기다가 조선사하고 같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그것도 가장 조선사기장이 주도하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탈중세적인 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좀 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잘 아는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1903년에 제주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966년에 일본으로 통일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일본에서 치료를 받아요. 이 조선에서 맨 조선 사정은 어떻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사키 부교라고 하는 이 막부에서 직접 타격 나온 나가사키 관할 지역의 총회장이 쭉 하면 1년 가까이 취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빼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지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멜 표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이 하멜 가고 난 뒤에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를 급박합니다. 왜 미국인들이 너무나 왔는데 일본이 보고를 안 해주는 거죠. 그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보고가 돼 있다. 왜 보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을 막기 위한 그런 이 정책 이걸 갖다가 조선을 일본이 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37년에 이 시마가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기독교인들을 한 4만 명을 막부가 때려잡아야 됩니다. 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1941년에 에도 막부가 어느 동경에 있는 에도입니다. 그 동경에 있는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지닙니다. 쇄국 정책. 그 쇄국 정책이 뭐냐니까 외국과의 관계에서 막부가 주도권을 잡겠다. 혹은 막부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쇄국 정책입니다. 우리 조선이 취한 쇄국 정책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곳에 오란다, 네덜란드의 상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한 4,000편 정도 됩니다. 넓이가. 그 옆에 청나라 사람들, 요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저런 토진 자식이라고 하는 요 당나라, 청나라 사람들, 무역선이 오고 가고 사무실 쫓겨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가사키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초량회관, 두목포회관에서 초량회관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 초량회관은 왜 비냐? 10만 평이 넘습니다. 10만 평. 이건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이 오란다 상관이 4,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 부산에다가 10만 평 정도의 땅을 내놔가지고 외관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일본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의 빌미가 하멜 일행입니다. 하멜 일행이 조선에 필요하고 이 사람을 잡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은 탓에 그거 빨리 외관 장치해야 이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이 외관 시대가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보관 오늘날에 부산 성역 앞에 있는 그쪽이 보관이점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걸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혹은 이 대마도군이 착수한 게 가나요. 그래서 도자기를 찍어냅니다. 왜 도자기를 찍어내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부산으로 어찌 생긴 거, 어떻게 운영된 라고 하는 이 기이한 짓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동아시아 관계사라고 하는 한쪽 우리가 뭐 선지식이잖아요. 그저 특히 일본이 어떤 식으로 17세기, 18세기, 명치이신다라고 하는 저거는 1868년대까지 그 250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가져가고 약간 이해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부산도라고 하는 게 희한한 짓사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국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각 지역에다가 막부가 직접 혹은 지방의 영주들에게 간접적으로 맡기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홋카이도에 있는 이쪽 이 마츠마야 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 쯔시마 여기 이제 이 조선을 담당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가 이 사츠마가 가고시마 오늘 가고시마입니다. 여기에 류큐라고 하는 요거하고 이 관계하는 오늘 오키나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러한 세국 정책을 통해서 막부가 외국과의 관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쯔시마라고 하는 이 번은 어떤 번이냐라고 하면 원래는 쯔시마에 번이 없어요. 영주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저거는 전국 무사도 없어요. 그런데 요 종화가 이 나가사키역에서 이제 빌빌거리다가 이 해동방구가 1902년에 만들어지는데 해동방구에 잘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쯔시마를 자기들이 영지로 하는 저거는 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영지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동방구에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역적으로 대조선국을 자기들이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일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쯔시마가 선택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막부와 일본의 문화적인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는 표도입니다. 이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여기 이 경도잖아요. 이 경도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총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쯔시마군이 계속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자기들이 외교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게 뭐냐니까 히데요시부터 해가지고 인기가 있던 여러한 조선 다왕을 만들었어요. 일본에다가 각자 연포를 시키자. 선물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안 팔고 저 내일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쯔시마 분이 사화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게 부산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산조의 운영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거는 완전 중세적인 것을 탈피한 그러한 짓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지금의 기천이 없다 이따 이야기하면서 사실 기천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기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수능 점수 몇 점이고 이거 서로 위안을 받습니다. 학력고사 몇 점 이거 위안을 나눠요. 이 성장 나누면 이거 금방 나눕니다. 그 등등 해가지고 우리 사회도 여전히 이 양천의 구별을 합니다.
자, 도자기 굽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왕조에서는 신부는 양이지만 그들이 받는 사회적 배우는 천민입니다. 천민. 이게 8천이라고 8천. 그죠? 무슨 이거 대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천민입니다. 그 천민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산로에 가면 완전 칙사 대접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선 사기장이 거의 내는 의견, 단지 조언적으로 일본의 거의 다인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약간 의견은 내지만 그러나 주도권은 조선 사기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부한 임금도 줍니다. 거기다가 그야말로 이 요리, 그 다음에 뭐 술안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 사기장과 이분들이 부산로에 간다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만큼 자기들 이제 대집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산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탈중세적인 여러 시도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다면 부산의 정체성, 그래서 1980년대에 부산의 몇몇 대학들이 부산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국제도시 아니까 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도 와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유주공사입니다. 태극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 전라도 가도 와 사람 되고 서울사람 이국 사람 뭐가 사람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남나도 해가지고 외국인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산학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별로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있지 이러한 우리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자. 왜냐하면 꽤 설득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부산교라고 하는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부산교가 거기에 딱 맞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건 정신, 부산하고 등등 해가지고 부산이 이러니까 미래재앙들이 이런 세계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부산교의 이러한 운영 과정과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것과 거기서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가능했고 앞으로도 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부산용어가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차차 우리가 좀 우리 것을 내려리고 그 다음에 의미도 다시 한번 일본 위주의 그런 의미 부여가 아니고 우리 위주의 그런 의미 부여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부산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앞으로 저희 부산용어의 포럼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은 이런 발표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모습 마치겠습니다. 김동희선 부산요의 역사적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이 한중 일의 관계, 정치 관계, 특히 대마도와 부산요의 관계, 소상하게 이렇게 좁혀가지고 또 앞으로 이
미래 부산요가 나가야 할 방향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1639년부터 1717년 그 이후에도 43년까지 했는데요. 한 70년, 80년 동안 1년에 6번 가마를 떼거든요. 용산공원에 가마가 돼 있습니다. 6번 가마를 떼면 한 번 가마를 떼면 700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006번 됐으니까 4,000개가 넘죠. 그거를 그 70년 동안 해서 얼마나 많이 갖고 왔어요. 전량 갖고 왔으니까. 이 일본 땅에 있는 양산 기장 도공들이 만들었던 부산로 시대 때의 찻잔들이 지금 일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담입니다만 역사 근대사 공부하는 친구가 부산로가 앞으로 좀 잘 되는가 싶어하고 일본에 자주 가서 부산로 찻잔들을 많이 구입해 오고 있더라고요. 뭐 들어서 오기도 하고 하던데 여튼 저는 부산의 원도심 살리자 하면서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됐어요. 지금 원도심은 사대기는 그냥 강북동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저는 매일 다니는데 이빨 빠진 그 점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요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문화적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기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장기덕 선생님은 부산과학기술대학 생활도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지금 오늘 행사하고 있는 여기 부산 차문화진흥회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부산요의 문헌상 나타난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부산요의 인문학 책까지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실제 자원들이 부산요에서 어떤 자원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를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생활도외과는 2000년도에 저희 과가 생겨가지고요. 물론 그 전에 80년대부터 저희 도자기 조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또 이런 것 때문에 없어졌다가 2020년도에 다시 저희 과를 신설을 해서 지금 저희 뒤에 와 있는 학생분들이 1학년 2학년들입니다. 저희 학교는 옹기와 다도부 특성화대학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뭘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콘텐츠가 제가 보기에는 차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문화가 그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도구, 즉 그릇이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척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수업 과정에서도 찻사발 만드는 수업도 있고요. 이번 해마다 저희들이 장작가마에서 사발들을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11일 날 지금 저희들 장작가마 소송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강의라기보다는 이 부산도에서 생산되었던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의 종류들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발표하셨던 두 조국영 선생님과 김동희 선생님께서 부산요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유인물에 보면 인쇄물에 보면 김동희 선생님께서 이 부산요의 그 시대적 부분을 앞장에서 확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요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초량 외관 용두산공원 일대에서 생산되었던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조가 개요가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산조에서 만들어진 사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보시고 왼쪽 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발을 좋아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부산조에서 생산되었던 도자기와 그 다음에 이제 80년 또는 100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세기 동안에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사발들이 종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나 양산 지역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주문됐던 사발이고요. 부산로는 이 주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인 외교의 하나의 뭐라고 하나 절차라고 하나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던 사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시대 때 이제 주문을 통해서 주문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문했던 주문서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주문서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발 위주로 그림 위주로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부산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만든 자료는 일본의 책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자료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도록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정립하고 밝혀나가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문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졌던 사발 중에 대표적인 게 입학다원입니다. 이 입학다원은 일본의 막부에서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부산에다가 주문했던 사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 지수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형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저 밑에 굽을 고려낸 걸 도리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양식적인 특징들이 하나하나 있다는 걸 좀 그림 통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세라고 하는 입학다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입학다원이 재현되고 여러 작가들로 인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물론 이제 주문한 사발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사발의 저쪽 여기 보면 이렇게 반점들이 있죠. 붉은 반점. 이런 계통이 있는 걸 갖다가 일본에서는 고운태, 한자로 어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물을 갖다가 총칭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학 찻사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고려청자의 상감, 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태가 됐던 사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통영의 사발이죠. 이제 운각구라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불려지는 사발들이 흙이 좀 거칠고 고려시대 청자보다는 조금 투박하고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분청. 일본 분들이 분류를 할 때 삼도 미시마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화시키고 또 우리가 우리식으로 재정립돼서 불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한자는 그대로 일본의 표기를 따랐고요.
그 다음에 표기는 우리식으로 조금 사발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시마 3도라고 불리는 사발을 분청 계열이기 때문에 분청으로 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열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새도 잘 볼 수 있는 약간 그 환원기가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어떻게 그걸 꾸미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산요를 통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도자 문화가 다시 한 번 더 발전하고 또 미래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요에서 생산된 찻잔들을 직접 그림으로 보면서 수고하신 설명해 주신 장기덕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장생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부산이 왜 도자기냐, 부산이 무슨 도자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그 물류 도시로 생각한다면은 인근에 1시간 거리에 있는 밀양이나 울산이나 그 다음에 김해나 이런 데에 장작 가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김포, 뭐 서울, 여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번 연관을 문화적으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조국영 선생님과 김봉기 선생님, 장기덕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세 분에게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딱 세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 장기덕 선생님 팬들 질문하실 거. 그야말로 부산요에 이 세 분이 거의 그 학술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 무슨 그 도자기 제가 그 산문화 쪽에 도자기를 쭉 수집해보고 했는데 부산에서는 자원에 대한 걸 박정선 선생님이 책을 하나 쓰시고 이래서 했는데 일본의 이제 용어들을 했고 장기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리의 그 이름이 확립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김해 쪽에 우리가 말하는 김가에 500년 전에 그 할고대라든가 아까 이제 용어가 좀 차이가 있던데 김해와 부산요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까?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요와 김해 쪽에 요와는 어떤 관계가 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 흔적들이 너무 없는데 그런 걸 좀 복원할 뜻은 없으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는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김해 다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원의 형식 중에 가장 오래된 형식 중에 하나가 김해 다원입니다. 그거는 제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제기는 하늘의 제사진이고 조상의 제사진이기 때문에 그걸 높게 만듭니다. 아니면 그 위에 공기의 뜻으로 북을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고 공기의 뚫어버리는 경우도 가장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할고대 와리고다이라 해가지고 보면 그 옛날 김해 방식에는 양쪽에 손잡이 전이 들어가던 게 있습니다. 그걸 뜨리고 자기를 쓰습니다. 그게 이제 공하고 김해명이라고 합니다. 김해가 그게 김해만 있는 게 아니고 진주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식이 저는 좀 옥상형으로 찍어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김해는 이걸 고김해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611년도에 기후약조가
아직도 2년 만에 도자기 만들라고 폰을 가져왔다 했죠. 그 폰을 가져와서 만드는 게 어떠냐면 힘의 노동인데 관찰사가 힘의 노동인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힘의 노동이 만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오림의 영향에 그 경고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시발굴하는 은소하는 그래서 그러한 찌그러진 형태와 우리의 제기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림의 양식의 흙이 아니에요. 조선의 흙 가지고 오림의 양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집자원도 있고 거기에 몇 개의 흑백 고시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이라서 의사함이 있는데 그 자체가 그냥은 연도수가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라는 것은 개념이 오늘 가져왔을 때 벌써 기대할 때부터 뻔 가져왔습니다. 그게 변제 치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 동네에서 장계를 모아주고 이렇게 가고 초목이라는 게 한 열몇 자리예요. 치기름이 나무대로 보니까 장계 초목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힘의 노동에 맡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때 양식과 일본의 양식을 합해보니까 거기 어떠냐면 기내의 후기라고 하는 것을 적정한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예, 질문이 답변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질문하시고. 부산을 가지고 부산을 규명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우리 부산요 포럼에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 부산요 포럼이 이제 바탕이 뿌리가 돼서 앞으로 해마다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하신 자료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 차원리 문화재에서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역 다원도 따지고 보면 그 유력한 일본의 다인들이 다 주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자 발전사의 차인들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착자는 넘어서서 일상생활에까지 시기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격려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학생으로 학교에서 한 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 교수님한테 한번 저는 과기대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도자기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배경을 듣게 돼서 정말 좋았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자기를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쪽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부산 다완에도 부산 고려계 웅천형이 있었었고 양산 다원에도 양산 웅천형이 있었었는데 웅천에 대한 어원이나 왜 웅천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천은 우리가 웅천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보편적으로 진웅천 그러니까 일본말로 홋카이도 많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웅천 만들어요. 아까 웅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웅천은 주문한 주문서가 있습니다. 부산대에 아마 읽어보시면 어물공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인데요.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주문 내용은 송대가 시군대 통다운 웅천다운 세번고 기가고 나와 그렇게 아주 주문했는데 그 주문사항을 근거해서도 웅천이 있었고
지금도 하기에서는 그 우기웅천으로 해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 말한 웅천형의 가장 기본적인 밑에 굴이었고 크기도 작아지고 후기로 갈수록 전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밑에 태투가 노출되게 위험 시비를 하거든요. 웅천은 후기라고 하면 전치다시입니다. 그래서 양식살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 웅천이 오늘 네네, 왜 웅천이라고 불리는지. 웅천항을 통해서 이번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웅천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마리아키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마리는 항구거든요. 거긴 도저히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마리 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했다고 해서 이마리아키라고 불리듯이 진해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 형태가 웅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진해하고는 생산지가 진해가 아니라 진해의 항을 통해서 나갔다고 해서 웅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양산이나 이런 부분 그 웅천 그 형태의 양식적인 특징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또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사회자가 한번 질문을 기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늘 고민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간에는 왜 부산요냐? 왜 부산요 포럼이냐? 굳이 왜 부산요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반기를 드는 분들이 도예가들 중에 많습니다. 외관요다 내지는 부산 외관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동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도자기 잘 모르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조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왜 부산요라고 해야 되느냐 혹은 부산 나완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그 장 교수님도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명나라가 망하고 청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청나라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란다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중국하고 이 뭐 도자기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 수출항이 이마리이기 때문에 이마리라고 하는 도자기의 이름이 붙어가 이마리야키라고 하는 이마리 도자기 이렇게 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생산도 물론 합니다. 초량 외관에서도 하고 동부 외관에서도 하고 혹은 영도 외관에서도 하고 막 여러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이 판사다완, 반사다완, 뭐 일본어들은 한스 차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스 차왕도 어마어마하게 역관들을 통해 가지고 갑니다. 밀무역도 되고 혹은 정상회계 무역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루트를 같이 가면서 어쨌든 그 양산, 김해,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그 도자기가 있으시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전부 다 부산을 통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부산도 수출항이기도 하고 생산지이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도자기가 모여져 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다완 혹은 부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시절 당시에 그러니까 외관 시절에 명칭이 어떻게 불렀느냐? 오늘 4페이지 보시면 부산요 명칭과 시기분류에 보면 우리 조선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관요라서 그리고 뭐 이런 명칭은 없어요. 요라는 말은 산업 근대 시대에 아주 요자로 써요. 그 전에 요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명칭이. 그래서 어떠냐면 예전에 우리는 사기소라 부르고
그럼 일본은 그 외관 안에 있는 용어 이름 뭐라고 불렀냐면 나완조라 했어요. 좀 부뚜막조자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기로 나완 청부조 청사를 하는 사람이 책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수역 지킴 사람이죠. 근데 그림 지기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그때 그러면 외관료 같았으면 외관료가 지기가 쓸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나완막이라고 나완조라고 썼고 그리고 이 화관이나 외관이라는 명칭이 생긴 게 두모포 외관 시절에는 저들 스스로 외관이라고 불렀어요. 167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쪽 화관으로 옮기면서 저들이 화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공식 그 문서를 보면 확인하기 차가 안 나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화관론이 뭐 이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관론이 어떻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듣냐면 시기별로 이제 존재됐던 거하고 지금도 뭐 외관론이 부산론이 하는데 실제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론입니다. 그 명칭이 우리 세불자기 같은 세불에 있으니까 세불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일본도 공식적으로 전부 다 저기 지역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주체성 있게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외관료보다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내면 일본들 싫어해요. 그거 싫어하는 뭐예요? 우리도 팔아먹어야 된대. 그거 나완도 좋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현해가지고 아니 그 외관료 쓰고 어디 팔아먹겠어요? 외관료 나와입니다. 그건 안 됐네. 예. 죄송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부산에서 차와 다원을 생각한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부산 차문화진흥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끝나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부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 같이 박수로서